맨 밑에 있던 각질 형성 세포가 점점 자라서 위로 올라오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결국은 각질층으로 돼가지고 탈락이 되는데, 이 주기가 각화 주기라고 하고 28일이 걸리는 피부 주기라고 합니다. 각질은 사실 이렇게 눈에 띄게 눈에 띄가 분하신 분들이 못 느끼실 수 있어요. 각질 제거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각질 제거를 안 하면,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피부과 하면 가장 떠올랐던 쉽게 말해서 박피라고 하죠. 그게 곧 각질 관리랑 뭐 필링, 박피 이런 말들이 한 카테고리인 것 같은데, 선생님 우선 피부에 쌓여있다는 그 각질은 뭔가요? 우리가 표피, 진피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 표피에도 이 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기저막, 그 다음에 유구층, 과립층, 투명층, 각질층, 이렇게 5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맨 밑에 있던 각질 형성 세포가 점점 자라서 위로 올라오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결국은 각질층으로 돼가지고 탈락이 되는데, 이 주기가 각화 주기라고 하고 28일이 걸리는 피부 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각질은 가장 겉에 있는 표피층을 말하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떼밀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각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필링은 이제 조금 혼동이 되시죠. 네. 뭐 박피, 필링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디 레벨까지 벗겨지느냐에 따라서 언어가 조금 다릅니다. 스케일링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박피 안에는 크게 스케일링이라고 부르는 게 있고, 이제 진짜 필링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스케일링은 그 표피의 가장 바깥에 있는 각질층만 살짝 걷어내는 그런 게 스케일링이고요. 그러니까 약한 필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표피층의 한 중간층 정도까지 벗겨내는 시술이 필링입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실제로 눈에 띄는 각질이 껍질 일어나는 게 보이는 그런 것을 이제 진짜 필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각질 제거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홈케어와 병원에서 해주는 관리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두 가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각질 제거를 이제 막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얼굴이 막 텁텁할 때. 그리고 막 얼굴에 피부가 요철이 있어가지고 막 칙칙해 보이고 화장 잘 안 먹고 이럴 때 가장 쉽게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각질 용해제, 각질 제거 제품 이런 것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젤이나 크림 타입, 로션 타입으로 돼서 피부에 살살살 러빙을 해서 때처럼 일어나서 제거하는 제품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스크럽 제제라고 하죠. 알갱이가 있는 것. 알갱이가 있어서 좀 이렇게 비벼주면 이렇게 좀 물리적으로 각질 탈락을 일으켜주는 그런 각질 제거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자극이 적은 젤 타입의 각질 제거제를 추천드리고 있고요. 특히 알갱이가 있는 제품은 좀 사용 안 하셨으면 좋은 게, 이 알갱이는 피부에 좀 자극을 주기도 하고, 혹시 이제 기미가 있거나 색소가 있는 분들은 그 색소를 좀 진하게 만드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알갱이가 없는 젤 타입의 그런 각질 용해제를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그 각질을 제거하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평균적인 주기는 어떻게 두고 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각질 제거를 막 이렇게 너무 자주 해도 피부에 자극을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각질 각화 과정 28일이라는 주기가 있잖아요. 이거를 또 밸런스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하려면 너무 자주 사용하시는 것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열흘 사이에 한 번 정도를 고려해 보면 될까요? 네, 일주일에서 2주에 한 번 정도 생각하시면 좋고, 아무래도 이제 여름에는 좀 더 피지 각질이 많이 쌓이니까 조금 더 자주 사용하시고, 건조한 계절에는 조금 띄엄띄엄 사용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병원에서 해주시는 시술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세하게 말씀 주세요. 네, 병원에서 각질 정리를 하는 방법은 가장 이제 부드러운 방법부터 이제 센 방법들이 있는데요. 아하나 바하 같은 그런 화학 제품을 이용해서 각질층을 걷어내는 그런 스케일링 방법들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아쿠아 관리도 글리콜린산이라는 아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예전에 있던 방법으로 쿰스 필링, 제스너 필링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화학 제품, 케미칼뿐만 아니라 천연 재료를 사용하는 스케일링 관리법도 있는데요. 호박산 이런 거를 이용하는 호박필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해초필 들어보셨죠? 그런 천연 재료로 된 그런 스케일링이나 필링 제품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피부 타입별로 어떤 목적별로 조금씩은 이제 차이를 두고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레이저로 하는 박피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 프락셀. 이제 열 에너지를 가해서 코아뷸레이션, 지지는 에너지를 가해서 이제 피부를 이렇게 새살을 돋게 하는 것과 동시에 묵은 각질을 제거하는 그런 레이저 박피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알기로 프락셀은 또 흉터 제거에도 도움이 되는 레이저가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프락셀, 니들 고주파 이런 종류들은 피지나 각질을 걷어내는 효과도 있고, 그리고 피부에 열을 가해서 새로운 새살, 콜라겐 재생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모공 치료나 여드름 흉터 치료에도 많이 쓰이는 시술입니다. 각질은 사실 이렇게 눈에 띄게 또는 이렇게 막 분하신 분들은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각질 제거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각질 제거를 안 하면 근데 꼭 할 필요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저절로 이렇게 밸런스가 잘 맞춰지고 이제 눈에 띄지 않게 알아서 세안할 때마다 조금씩 탈락은 되니까 그렇게 사셔도 무방합니다. 네, 무방한데 계절적으로 아니면 생활 습관, 피부에 어떤 안 좋은 이벤트, 예를 들어서 여드름이 좀 많이 생겼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좀 각질 제거나 어떤 시술 이런 걸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해야 된다, 이거는 아닙니다. 네, 환자분들이 가끔 하는 질문이 있으신데요. 병원에서 스케일링이나 필링 시술을 자주 받으면 피부가 얇아지거나 예민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렇게 스케일링이나 필링을 했을 때 피부가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이제 묵은 피지나 각질은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가 되겠죠. 그러면서 아래층 표피와 진피는 조금 더 재생을 유도하는 좋은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얇아지고 예민해지는 것이 아니라 두꺼워지고 건강해진다는 사실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선생님은 스스로 각질 관리 어떻게 하세요? 저는 제 얼굴은 각질 제거를 자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저는 이제 각질 제거하거나 피지를 쫙쫙 빼거나 이것보다는 밸런스를 먼저 맞춰주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조하든 여름에 덥든 수분을 많이 공급하는 거, 이거를 첫 번째로 생각하고 있고요. 세안도 가급적이면 젠틀하게 하고 있고, 물도 많이 마시고 이렇게 노력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각질 때문에 좀 고민이 되신다면 뭐 시중에 나와 있는 이런 제품 저런 제품 뭘 사야 되지? 뭘 해야 되지?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냥 저한테 오셔서 상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